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한때 사양산업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조선산업이 요즘은 아주 크게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K조선에는 3대 히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탄소 제로로 해서 세계적인 수요가 LNG 운반선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고맙게도 중국에서 만든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갈 때 아주 고율의 항만료를 부과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서방 선주들이 차이나보다는 K조선으로 수주할 겁니다. 세 번째 히트는 미국이 2037년까지 447척의 선박을 발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상선 100척하고 군함 175척, LNG 운반선 65척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산업 재건 계획 Make America Build Ships Again,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시 조선업을 부활시켜서 배를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콕 찍고 거기다가 파격적인 지원, 세제 지원, 조선인력 양성 지원, 그다음 백악관에다 조선산업을 담당하는 보좌관까지 두었습니다. 이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소홀해하고 거의 레이건 대통령은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끊으면서 조선산업을 버렸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워 모으는 이유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인 이유입니다. 요번에 그 100척 상선을 건조하는 건 이건 일반적인 상선이 아니고 전략 상선대라고 합니다. NDRF 67척은 유사시에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선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동 전쟁 때 미국이 급히 외국 상선 200여 척을 빌렸어요. 용선을 했습니다. 왜냐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일반 물자, 식량, 탄약 이런 거를 중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미국 군용 수송선 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척을 용선했는데, 그 다음에 또 군수물자로 운반하는데 외국인 선원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원을 모으려고 하니까 미국에는 이미 민간 상선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선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공고하니까 그 선원에서 은퇴하고 손주받으던 할아버지 선원들, 주로 60대, 70대 선원 4,200명을 고용한 겁니다, 임시로. 근데 그 중에는 92세 된 퇴역 선원도 있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면은 일반 전투함, 그다음에 군수지원뿐만 아니고 민간 상선도 유사시에 군수물자 나는 걸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근데 미국이 여기서 굉장히 그 제로 상태인 겁니다. 차이나에 비해서. 여러분 2차 대전 때 배틀 오브 브리튼에서 독일이 막 강력하게 영국을 공습하고 영국을 점령하려 할 때 막대한 군수물자를 미국 상선대하고 캐나다 상선대가 대西洋을 건너서 영국으로 수송해졌습니다. 이때 독일 잠수함이 이 상선대를 공격했는데, 여기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상선대의 선원의 희생률이 30%가 넘었어요. 일반적인 미국 해군이나 영국 해군의 이 희생률보다 더 클 정도로 이 전략 상선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산업을 재건하겠다 그러는데, 두 번째 이유는 군사적인 이유죠. 중국이 2010년에는 군함이 210대로 미국의 318대하고 비교가 안 됐는데, 미 의회 조사국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에는 중국이 400대, 미국이 287대로 확 앞질렀죠. 근데 그냥 놔두면은 미국의 조선 산업을 재건하지 않으면 2030년 불과 5년 후에는 중국은 425대고 미국은 294대로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겁니다. 미 해군이 열받으니까 2045년까지 500척의 군함을 건조하게 시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군이 시식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미 의회가 예산을 줘야죠, 해군한테. 그럼 이렇게 400척이 넘는 선박을 일반 상송 군함을 건조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멋있게 선언은 했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 미국에서 모두 건조할 수 있을까요? 미국 조선공업협회의 매시 졸먼 회장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No.
미국에서 대형 선박 건조 능력은 아주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를 안 지어봤는데, 배를 안 지어봤거든요. 조선소가 거의 거들이 나 있거든요. 조선소가 없는데 가부장이 400척이 넘는 뭐 상선이고 군함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 산업을 잘하는 그 메시 졸먼 회장 자체가, 안 된다고 이제 두 손 바짝 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메시 졸먼 회장이 이렇게 두 손 바짝 들었냐면, 여태까지 미국의 조선소는 한때 세계를 제패한 미국의 조선소는 레이건 행정부 때 정부가 보조금을 꾹누르 해서 경쟁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군함이야 이거 뭐 존스 액트에서 미국 조선소밖에 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정부가 수주하는 선박, 그 다음에 내수용 특수선, 뭐 이렇게 해양경비정 이런 특수선만 지었기 때문에 일반 상선, 뭐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은 접은 지가 없어요. 지난 몇십 년간. 왜 이렇게 미국 조선소가 이렇게 허술해졌냐면, 고비용이죠. 아메리카 샐러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차이나나 한국에서 지는 것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인건비가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인력이 없어졌어요. 어느 한 나라가 이 산업을 운영하다 사양 산업으로 이렇게 없어졌는데 이걸 재건하려고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고 그 산업에 종사하던 인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력이. 한때 우리나라가 자전거 산업이 융성했는데 정부가 자전거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나 보니까 뭐 대만 이런 데서 1,000만 원, 2천만 원의 자전거 산업이니까 야 이거 사양 산업이 아니고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다시 자전거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해보니까 정부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자전거를 맹기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 조선 인력이 미국에서는 단절됐기 때문에 가부장이 뭐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조선을 때려줘도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안타깝게도 참 미국으로 와서는 쪽팔리게도 이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진대는 기술력이나 테크놀로지, 생산성에서 미국이 처지는 거예요. 디지털 설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IT가 발전했으니까 이 배럴 디지털 설계 능력은 미국 우리 보고 한 수 배워달라고 막 부탁할 정도입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신 거, 그래 막대기 정부가 돈을 푼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려면은 몇 년이 걸릴까? 그 다음에 재건한다면 어느 정도 재건할 수 있을까? 그럼 미국 조선소를 재건하려면 지금 현재 군용 조선소는 뭐 있어요. 근데 민간 조선소도 이게 재건하려면 뭐 조선소 부지를 확보하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조선소를 건설하면 수주를 받아야 되죠. 당연히 미국 그 해운에서부터 수주를 받고 배를 짓는데 2년 내지 3년, 미국은 또 길대요. 그러니까 한 4년 걸릴 수 있고 선박을 인도해 갖고 이 미국이 목표하는 400척이 넘는 배를 인도받으려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 7년 내지 8년이 걸려요. 7년 내지 8년 후면 중국은 압도적으로 400척이 넘는 해양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 조선산업, 해운산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게임 끝나고 늦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세계 조선 수지를 보면 뭐 중국이 50%, 우리나라가 금년에 확 올라갔어요. 20%에서 계기다가 27%로 팍 올라가니까 지금 K조선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친환경 선박 이런 것 때문에. 뭐 일본이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의 상선 수준은 뭐 1% 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상선을 미국은 6쪽밖에 세계 시장에다 못 내놨는데 중국은 무려 1837척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448척을 다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재건을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면 제가 생각에 448척은 못 짓습니다. 7년이나 10년이나 못 짓고 maybe 아마 3분의 1 정도, 100 몇십 척 정도는 미국에서 지을 수도 있다는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미국은 설득은 싫든 좋든 외국의 조선소하고 손을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조선업을 부활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손잡을 수 있는 데가 2등 K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지난 70년간 한미 군사동맹이었는데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선동맹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 조선하고 손을 잡고 민간 상선이나 군함을 제재하느냐 하는 건데
하나오션이 이제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 K조선이 미국 조선, 기존에 있는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필리 조선소가 큰 조선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형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 정도 맹길고 3000TU급 소형 컨테이너선 맹길고 뭐 관공선, 미 정부가 운영하는 뭐 병원선 요 정도 맹기는 선박이었는데 우리나라 또 K조선 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조선 관계자들은 이 조선소를 확장해 갖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LNG 운반선도 짓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선산업 특유의 블록 제작 방식이죠. 저 그림을 자세히 해보면 이렇게 배 옆에 이렇게 블록, 선수 부분이 블록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저걸 조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 부가치 부분에 블록을 맹기려 가지고 태평양 건너가서 미국 조선소에서 조립해버리면 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노리고 미국의 제1 군사 조선소인 헌팅턴 인갈스하고 우리 그 HD 현대중공업하고 MOU를 맺었어요. MOU를 맺었는데 제가 딱 볼게 MOU 내용을 보니까 저게 단순히 무슨 뭐 허접한 거 군수지원함 짓는 게 아니고 이지스함 있지 않습니까? 최정예의 그 주력함 이지스함을 같이 질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헌팅턴 인갈스가 먼저 우리 그 K조선에 오퍼를 낸 것 같아요. 왜냐면 헌팅턴 인갈스가 미국 이지스함의 3분의 1을 건조하고 있거든요. 미국 최대 군용 조선소니까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태평양 건너 보니까 자기들도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K조선이 맹기는 세종대왕만 이런 게 뭐 CNN이 극찬하잖아요. 베스트 이지스함 인 더 월드라 그러니까 한국하고 손잡고 이렇게 뭐 어떤 블록 제작 형태든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최첨단 주력함도 맹기려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현대조선 그 관계자가 지난 4월에 아주 이제 언론에다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규제만 풀어주면 뭐 존스 액트니 뭐 바이 아메리칸 팔러시 규제만 풀어주면 우리 K조선이 미 해군을 위해서 이지스함을 1년에 5척도 맹겨내겠다 이겁니다. 이거 획기적이죠. 획기적이죠. 미 해군이 박수 치고 막 기다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우리 K조선과 미국의 기존 조선소가 조인트로 합작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핀칸티에리 회사는 군용 선박을 맹기고 그다음에 뭐 여객선 맹기고 세계적인 그 조선소인데 마리네는 미국 조선소하고 손을 잡고 호위함 10척 수주 계약을 했습니다. 뭐 계약가액이 뭐 50억 불이 훨씬 넘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배를 짓냐면 위스콘신에 있는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조선소에서 이렇게 약간 합작 정도로 해갖고 미 군용 선박을 짓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HD 현대조선하고 헌팅턴 인갈스하고 우리가 손잡고 똑같이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한 식으로 미 군함을 제조하면 길이 뚫리는 거죠. 전투함까지 우리가 제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미 군함을 건조하는 뭐 전 단계는 이미 작년 가을부터 왔어요. 원리 슈라우가 이제 뭐 거제도 왔다 6개월 만에 싹 탈바꿈하고 나니까 미 해군 관계자가 야 이거 미국에서 MRO 하는 것보다 3배 빠르게 K조선 해줬다니까 지금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요 MRO 시장이 금년에는 한 20조 원인데 2036년에는 76조. 요거 한 K조선이 들어가면 요것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한미 조선 동맹의 길을 열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K조선이 뭐 수주가 흘러넘치고 대박이니까 해외에서 슬금슬금 그 백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그 수빅만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해군이 주둔하는 해군기지였고 여기 조선 시설이 있어요. 요거를 이 HD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홍콩 성서가 수주한 11만 톤 4척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도 현대미포조선소하고 베트남 국영조선공사가 손잡고 유럽 선주가 수주한 유조선 15척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시설을 확장해갖고 2030년이면 23척을 건조할 계획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도 독특하게 싱가포르에 해양설비 제조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해갖고 이 싱가포르에 있는 이 회사는 해양 구조물을 맹기는 데 특화되어 있는 거나 봅니다. 싱가포르 이 회사에서 29기의 해양 구조물의 상부 구조를 제작해갖고
이거를 항구로 갖고 와서 해양 구조물의 선체는 거제도에서 맹기를 갖고 이제 쫙쫙 하고 맹기를 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 K조선이 어떤 히트, 대박 치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K경제도 원더풀입니다.